과학적 시각으로 우리 사회 현상을 날카롭게 해부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이언스톡의 이시안입니다.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첨단 기술을 산업에 접목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창조 경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조 경제, 이제는 익숙한 단어가 되긴 했지만 사실 정확히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창조 경제를 성공적으로 실현시킨 나라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이언스톡에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어디인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상상을 현실로 창조 경제의 경연장을 방불케 한다는 곳이 바로 뉴질랜드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신경원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뉴질랜드 하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수풀이 가득하고 이렇게 네. 자연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이곳이 21세기 신기술의 집합소라고 부를 정도라면서요. 네, 굉장히 좀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네.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새로운 발명품이나 기술들이 뉴질랜드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된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어떤 게 있는지 예를 좀 들어주시면 저희가 수긍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그 병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일회용 주사기라든가 네. 여성분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위에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되어 있는 나선형 실핀들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 저도 머리에 꽂고 있는데 네. 그것도 이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아, 정말요? 네. 생활 속에서 너무나 편하게 사용하고 그쵸. 있지만 이게 어디서 처음 만들어졌다는 생각은 한 번도 네. 해본 적이 없는데 그게 뉴질랜드에서 만들어졌다? 네. 그거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또 이 여름 되면은 여행 가셨다가 한 번씩 번지 점프 시도해 보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 상당히 무섭잖아요. 네, 그것도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이제 상업화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해요. 아. 네, 88년에요. 뉴질랜드에서 이 번지 점프대가 처음 설치가 됐고 네. 그 이후에 이 번지 점프가 사업으로 확장이 돼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일종의 레저처럼 여겨지고 있죠. 오, 신기하네요. 글쎄요, 이름이 뉴질랜드에서 새로운 것을 많이 만드나라고 제가 혼자 생각을 네. 해봤습니다만 그렇다고 특별한 발명가가 많이 있어서 이러는 건지 과연 뉴질랜드에 무슨 일이 있길래 뉴질랜드에 이렇게 창의적이고 신기술이 많은 겁니까? 우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좀 지리적인 환경이 이런 새로운 기술이나 발명품을 많이 개발할 수 있게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 뉴질랜드가 남태평양 끝자락에 위치한 섬인데요. 가까운 나라인 호주와도 약 2,000km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고립된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거주하는 원주민이나 또 이주민들은 스스로 새로운 것을 만들고 또 개발하는 게 좀 절실했던 거죠. 생활하면서. 네. 그렇다 보니까 창조성, 독창성이 키워진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고요. 또 이 뉴질랜드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다양한 인종이 함께 모여 사는 국가라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문화가 이렇게 섞이면서 서로 이제 존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 창의적인 문화도 이렇게 자리 잡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원주민과 네. 잘 화합해서 사는 나라로 그쵸. 유명한 나라 네, 중에 네.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는 것보다는 화합하는 게 화합하고 맞습니다. 행복하게 지내는 네. 게 창의적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집에서 가족끼리 싸우면 안 되겠어요. 교육을 위해서라도. 교육을 네. 위해서라도 네. 평화롭게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대표적으로 저희가 좀 최근에 네. 신기한 발명품 같은 거 소개를 몇 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그 류시안 씨가 자전거 타시는 거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네. 알고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발명품이 있는데요. 네. 이름이 야이크 바이크라는 겁니다. 이름도 특이하죠. 야이크 바이크, 저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이렇게 겉모습만 보면 저게 자전거인가
싶으실 거예요. 네. 이 굉장히 초경량, 10kg의 초경량의 접이식 전기 자전거인데요. 뭐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트렌드로 여겨져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것도 뉴질랜드에서 개발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야, 이거 특이하게 생겼네요. 보니까 저도 좀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야이크 바이크 네. 전기 자전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거를 생각해서 만들어냈는지. 저건 뭐 핸들이 앞에 있지도 않고 뭐 이렇게 네, 옆에 이렇게 손잡이처럼 옆에 있고. 있어요. 네. 뭐 근데요, 어떻게 이런 거를 생각을 했는지 참 신기하다는 네, 생각이 네. 듭니다. 뭐 또 있나요? 두 번째 발명품을 들으시면 더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1인 비행 장치입니다. 그 영화 아이언맨 혹시 보셨어요? 아이언맨 봤죠? 네. 그러니까 수트 입고 하늘에 날아가잖아요. 완전 주인공이. 부럽죠. 네. 네, 약간 형태는 다르지만 그런 식으로 이 장치에 사람이 고정이 되고 하늘을 날 수 있는 1인 비행 장치거든요. 이름은 마틴 제트팩이라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 마틴 제트팩이라는 걸 하나 사용을 하면 저 혼자서 하늘을 날 수 있다. 그쵸. 얼마나요? 1km 상공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하고요. 네. 시속 100km까지 최고 속도가 와. 난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뭐 몇 킬로까지 비행할 수 있는 건가요? 약 50km 정도 비행할 수 있다고 오.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이게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실제 생활에서 뭐 상용화가 되는 거는 다소 시일이라든가 뭐 확실히 쓸 수 있다고는 조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네. 이게 개발이 돼서 전 세계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그 과학 만화나 과학 소설을 보면 더 이상 이 땅에서 자동차를 타고 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SF 영화에도 많이 그쵸. 나오죠. 이렇게 하늘에서 이 개인 비행기를 네. 타고 돌아다니는데 이게 조금 더 개발이 돼서 상용화되면 네. 곧 그런 날도 올 수 있겠다는 그쵸. 생각이 듭니다. 이 교통 체증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전 들더라고요. 근데 하늘에 길이 없어서 더 위험할 수도 있지 그럴 않을까요?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자, 정말 신기한 1인 비행기. 그거 네. 말고 또 있어요? 네, 최근에 이 무선 충전 기술이 전 세계 IT 업체가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네.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거는 패드 위에 그 스마트 기기 올려놓으면 충전되는 그런 것들이 제일 뭐 최신 무선 충전 기술이라고 많이 생각하실 것 얼마 같은데. 전에 삼성에서 나온 그쵸. 스마트폰이 예, 그런 기술을 공개되기도 사용했죠. 했었죠. 네.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요. 이렇게 패드 위에 올려놓지 않아도 좀 원거리에서 충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스마트 기기를 좀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충전 기술도 이 뉴질랜드에서 개발이 됐습니다. 실제로 제가 사진을 좀 찾아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톰같이 생긴 용기 안에 여러 가지 스마트 기기를 넣기만 해도 동시에 충전이 된다고 하니까요. 네. 굉장히 좀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기술을 개발한 곳이 파워바이 프록시라는 회사인데요. 네. 여러 가지 무선 충전 기술 특허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전 세계 업체들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회사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삼성 전기에서도 2013년에 이 회사에 400만 달러를 투자를 해서 함께 이제 기술을 개발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한 상태고요. 이게 원래는 뉴질랜드 한 대학의 스타트업, 그러니까 창업 기업에서 이제는 좀 점점 규모를 넓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 지금 제가 몇 가지 들어본 얘기들도 정말 깜짝 놀랄 그쵸. 만한 네. 아이디어 상품들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다 뉴질랜드에서 나왔다는 네. 거잖아요. 뉴질랜드는 어떻게 하길래 그 원동력이 되는 게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우선 교육의 힘도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정부의 그런 정책 같은 것도 뉴질랜드의 그런 창조 경제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것들을 좀 더 이렇게 발현할 수 있게끔 도와준 그런 환경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정책이라 그러면 저희도 좀 한 수 배워야 되지 그쵸. 않을까 싶은데 네. 어떤 정책입니까? 우선 이 뉴질랜드가요,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 국가라든가 정부의 그런 규제가 굉장히 강한 나라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좀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국가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니까 84년에 전반적인 규제 개혁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기업을 하는 사람들 또 창업하는 사람들에게 기업하고 뭐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제를 철폐하면서 점차적으로 뭐 이렇게 창조적인 사회 분위기가 많이 확산이 되고 창업이라든가 기업 문화가 확산되다 보니까 좋은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게 됐고 그래서 지금의 뉴질랜드가 탄생한 것 아니냐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규제를 풀어줬다고 하면 뭔가 경제적이든지 뭐 다른 방법으로든 그쵸. 지원도 확실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현 정부의 국정 기조가 창조 경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창업을 할 수 있게끔 돕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 온라인에서 이 기업 설립을 할 수 있는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우선 절차가 굉장히 간단한 거죠. 네. 기본적인 그런 뭐 기업 설립에 필요한 정보만 입력하면 기업을 차릴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창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비용도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약 26만 원,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6만 원 정도면 이 창업하는 데 드는 비용이 다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우리나라에 비하면 쉽게 할 수 그렇죠. 있다는 생각이 네. 들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또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 부작용이랄까 이제 좀 반대적인 입장을 살펴보자면 네. 그러니까 악용하는 분들이 네. 있을 수도 있고 뭐 잘못된 지원이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뉴질랜드는 그런 우려는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셨을 때 너무 이렇게 규제를 풀다 보면은 좀 부작용이라든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의외로 이 규제를 좀 완화하고 많이 철폐하다 보니까 그런 부정부패 같은 사건이 많이 줄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공무원들의 마인드 자체가 우리가 기업에 뭔가 규제를 해서 이렇게 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하고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서비스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없어지니까 뭔가 권력의 힘이 조금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 보니 그런 문제가 오히려 잘 해결이 됐다고 하네요. 그 많은 나라들이 창조경제 외치고 맞습니다. 우리도 그 대열에 지금 서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하는 사회 속에서 왜 온 나라들이 창조 경제라는 것을 외치고 있는 걸까요? 이제 산업의 패러다임이 점차 바뀌면서 보다 좀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구조가 됐지만 아웃소싱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쵸. 그러니까 네. 좀 더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생산하다 보니까 정작 자국 내 일자리는 감소하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뭔가 여기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자라고 생각을 해서 나타난 것이 바로 창조 경제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뭐 좋은 아이디어가 첫 번째고요. 거기에 정보통신이라든가 과학기술을 결합해서 창업이라든가 기존 산업과 융합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는 그런 것을 이제 대안으로 생각하게 된 거죠. 네. 사실 기술이라고 그러면 저희도 뒤지지 않지 그쵸. 않습니까? 그리고 인재들도 굉장히 네, 뛰어난 나라가 맞아요. 바로 우리나라인데 사람이 창의적이려면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네. 노는 것도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근처 동네 놀이터에 가면 노는 아이들이 없다. 아이들은 맞아요. 학원에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창의력을 위한 진정한 교육은 무엇인지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창조 경제의 뉴질랜드 사례를 통해서 신경훈 기자와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조 경제란 비단 창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과감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좀 폭넓게 이야기해 보자면 우리가 잘 아는 가수 싸이나 뭐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함께 넣어서 끓인 짜파구리도 창조 경제의 사례가 될 수 있는 거죠. 창조 산업이 강한 나라가 향후 10년을 이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개인과 기업, 정부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서 하루빨리 창조 경제로 함께 나아가는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 더욱더 특별한 사이언스 톡으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